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M2N 채권자 파산 신청과 주권 거래 정지 향후 전망은 긴급 분석입니다. 기업계입니다. 1965년 12월 설립, 199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스틸 드럼의 제조 및 판매, 의약품 관련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합니다. 이 주요 제품은요, 드럼 및 자동차 부품, 철강제 유통, 애니메이션 제작, 신약 연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 매출 포지션입니다. 스틸 드럼 부분이 57.5%, 자동차 부품 부분 42.1%, 애니메이션 0.4%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스틸 드럼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럼통이에요. 석유를 보관하는 철제통이죠. 드럼통을 포장한 이 석유화학의 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장 용기인데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 화학, 업황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석유, 화학, 업황이 호황을 누린다면 스틸 드럼의 판매가 급증하게 되는데 판매율이 감소된다면, 즉 경기가 좀 안 좋게 된다면 업황에 따라서 판매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석유 업황이 좀 다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유가에 따라서 이 판매, 이 에너지 수급의 어떤 부족 현상으로 인한 판매 호조가 점진적 어떤 개선 효과가 이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황의 회복은 스틸 드럼의 어떤 판매 호조로 이어질지가 바로 이 관점으로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351억, 전년 대비 24.4%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22억, 당기 순이익 13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순이익은 1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8.6%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03억,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12억, 당기 순손실 75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적자를 전환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 제기, 한국거래소는 주권 거래 정지. 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당사자가 파산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 조회 공시가 있었고 파산 신청에 대해서 아직 회사 측의 어떤 답변은 없었는데 이 제기 유무에 따라서 향후 법원의 파산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파산 신청된 바가 없다, 이런 신청서가 들어온 바 없다라고 회사가 발표를 한다면 거래가 바로 재개가 좀 될 건데 이러한 케이스는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한국거래소에 충분히 파산 신청 관련된 소장이 먼저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 의한 이 파산 신청 제기 사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단 주권의 거래 정지가 좀 있을 것이고요. 향후 법원이 인용하거나 파산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면, 기각을 한다면 거래가 재개될 것이고 인용을 한다면 상장 폐지가 이 정리매매 절차가 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 경영권 분쟁에서까지 좀 돌고 있어요. 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 이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좀 했는데 이후에도 다시 지속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주 발행 무효해서 가처분 신청 다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소송권 남용이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좀 끊임없이 괴롭히고자 하는 그 의도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 역시 일련의 사항으로 좀 짐작해 봤을 때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라젠 인수 완료. 경영 정상화 가속하러 거래 제기가 임박하고 있는데 다음 달 11월에 이 개선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영권은 이미 인수가 완료됐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확충된 이 자금을 통해서 종속회사인 M2N 바이오와 신약개발 시너지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바이오 그룹의 출범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채권자에 의한 이 파산 신청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가 단순하게 이해관계자에 의한 어떤 충돌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면에 어떤 약정 사항으로 인해서 회사에 어떤 비사실이 있는 것인지. 자, 그런데 지금 M2N을 인수했던 회사의 자본력을 좀 짐작해 보 신라젠을 인수했던 자본력을 짐작해 봤을 때는 어떤 단순한 약정 사항에 의한 이해관계의 어떤 상충 부분이 다소 있을 것인데, 이게 일방적인 어떤 이 주장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답답한 상황은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반기 주 사업 부분의 실적은 크게 좀 악화되어 있는데, 이 석유화학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실적이 과연 개선될 것인가? 석유화학 업황의 경기에 민감성을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하반기에 업황 개선에 따라서 수익성을 좀 더 개선한다면 하반기에 조금 좋은 실적의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인가? 자, 이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요,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제목,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 조회 공시 요구 내용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채권자에 의해서 파산 신청된 것이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6시까지 답변을 해라. 지금 이 한국거래소의 이 조회 공시 요구 일 이후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8분인데 아직 답변은 없었어요. 아마 오늘 저녁에 구체적인 어떤 답변 소식이 좀 있을 건데, 확정된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한 번 더 종목 재점검 이 분석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멜파스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M2N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너무나 쉽습니다. 단순하게 사실과 관계없이 찔러보기식으로 파산 신청이 되면 이에 따라서 이 규정에 이 검증은 좀 다시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파산 신청이 이해관계자의 어떤 협박 수단으로 이 제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파산 신청이 제시가 된다면 일단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되는. 자,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파산 신청만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이 피해는 소액 주주가 보는데 이해관계자가 아닌데 파산 신청이 된다는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법적으로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파산 신청에 실체가 없는 자가 이 소송권을 좀 남용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좀 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수의 피해자를 좀 양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적인 상황이라면 뭐 상관이 없죠. 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맞다. 그런데 허위 또는 소송권 남용, 이해관계자의 어떤 협박 수단을 위해서 이걸 볼모로 좀 잡는 그런 수단 행위는 이제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다소 좀 씁쓸한 생각 좀 들고요. 오늘 저녁 안에 이 답변될 회사의 최종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 영상을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X8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늘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